세월이 흘러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더 나은 모습으로 등장하곤 하죠. 바이크 역시 제조사별로 발전된 기능이 추가되고 디자인이 세련되게 변경되면서 신형이 출시가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40년 넘게 바뀌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꾸준히 출시되고 있는 바이크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바이크는 빅싱글의 감성, 야마하의 SR400입니다. 야마하의 SR400은 로고에도 나타나 있듯이 1978년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지금이 2022년도니까 태어난 지 42년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SR400은 디자인을 비롯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거의 변한 것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기계적인 부분은 1978년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료 주입 방법도 카브레이터 방식에서 인젝션, 즉 전자식으로 바뀌었고,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로틀 바디 디자인이라든지 머플러 쪽에 산소 센서를 적용한 모습, 매니폴더 쪽에 촉매가 박혀있는 모습 등 뜯어보면 요소별로 변화된 모습이 조금은 있죠. 하지만 그것 외에 외형에서 보여지는 나머지 것들은 1978년도와 별 차이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헤드라이트와 큰 턴 시그널, 얄쌍한 탱크, 아날로그 계기판, 긴 플랫시트 등등은 고스란히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죠. 프론트 쇼바에 이 자바라 모양의 이너 튜브 커버가 그대로 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프론트 샥의 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옛 바이크의 디자인적 감성을 그대로 이어오려는 의도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SR400이 현재 출시되고 있는 클래식 바이크들과 다른 점 중 가장 큰 특징은 시동을 킥 레버로 건다는 것입니다. 엔진 오른쪽에 발로 차 시동을 거는 킥스타터 레버가 길게 붙어 있고, 핸들 왼쪽 그립 밑에 엔진 내부의 압력을 풀어주는 가만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또 SR400만의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요. 주유캡 위를 보면 또 다른 캡이 보입니다. 이 캡이 오일 주입구인데요. 보통의 바이크를 보면 오일을 주입하는 곳이 엔진 주변이나 클러치 커버 쪽에 있는데, SR400은 특이하게 탱크 안쪽 차대에 오일 주입구가 있습니다. SR400은 별도의 오일 탱크가 없어 차대 내부에 오일을 보관하는 방법이죠. 오일 필터는 엔진 밑에 따로 있고요. 엔진 오일이 차대에 저장되어 있다가 탱크 안에 호스를 통해 엔진까지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SR400은 클래식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헬멧 고리인데요. 아시다시피 클래식 바이크는 수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수납이 없으니 라이더들은 헬멧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SR400은 헬멧 고리를 이용하여 헬멧을 걸어놓고 다닐 수 있겠네요. 나름의 옛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편의장치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SR400의 버튼을 보면 투박한 디자인이 정감 있습니다. 옛날 디자인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요즘 시선으로 옛날 전축 버튼이나 카세트 버튼 같은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취향과 느낌이지만 말이죠. SR400의 시동 방식은 킥스타터 방식인데요. 시동을 거는 방법을 설명드려보죠. 왼쪽 핸들 클러치 레버 쪽을 보면 아래로 조그마한 레버가 보입니다. 이 레버가 감압 장치인데요. 디컴프레션이라고 하죠. 이것은 엔진 내의 실린더의 압력을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킥 레버로 발로 차기 전 감압 레버를 당겨 엔진 내부의 압력을 빼주고, 감압 레버를 당긴 상태에서 킥 레버를 돌려가며 엔진 내의 실린더의 피스톤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때 피스톤의 위치를 확인하는 곳이 엔진 오른쪽 조그마한 창이 보이는데요. 이 인디케이터 안에 은색 구슬 모양을 창에 맞추면 피스톤의 스타트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숨고르기를 하고 킥 레버를 힘차게 눌러 시동을 터뜨려 주는 거예요. 킥을 찰 때 발로 차지 말고 몸의 하중을 다리 쪽으로 쏠리게 하면서 지그시 눌러준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시동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의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죠. 이 킥스타터 방식의 장점은 클래식 감성을 돋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매우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잠깐 어디에 들려야 할 상황이 생기는데
잠깐 볼일을 보고 바로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선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SR400의 배기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린 상태에서 SR400의 진동과 배기음은 독특하지만 불안합니다. 400cc 빅싱글 단기통의 명성답게 통통거리는 느낌이 옛 감성을 자극하게 하고, 배기음 역시 요란한 듯하지만 경박스럽지는 않습니다. 엔진이 열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배기 쪽에 소리를 들어보면 틱틱틱 거리는 열 식는 소리가 공랭의 감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본격적으로 SR400을 주행하면서 단기통만의 특유의 감성을 찾아보죠. SR400은 속도감이나 토크빨 이런 욕심을 버리고 타야 하는 바이크입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통통거리는 단기통의 엔진을 온몸으로 느낀다는 생각으로 타야 제맛이죠. 예전엔 혼다의 CB400SS랑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요. SR400은 CB400SS보다 좀 거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연료 주입 방식이 카브레터 방식일 때는 RPM을 높여가면서 타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기어를 정단해 놓으면서 RPM을 쓰면 털털털털 거리기도 하고 갑자기 시동이 꺼질 것 같은 어떤 불안한 느낌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느낌을 즐기는 라이더들이 많았죠. 그래서 고RPM으로 토크감 있게 주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료 주입 방식이 인젝션으로 바뀐 이 SR400의 지금 모습은 그런 옛날의 반응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군요. 스로틀 반응도 정직하고 굳이 고RPM으로 쳐서 기어를 후딱 올리지 않아도 한 2000rpm 영역대에서도 회전이 충분히 나옵니다. 옛날 캬브 감성을 찾는 클래식 매니아라면 아마 밋밋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초보 라이더들한테는 기어비가 좋아 불안 요소는 없을 것 같고 안정적이라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전체적으로 인젝션 모델은 부드럽습니다. SR400의 타이어는 튜브 타입이죠. 타이어 안에 튜브가 들어가 있는 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튜브 타입 타이어는 유지 관리가 어렵고 불편하죠. 튜브 타입만의 주행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이크의 서스펜션에서 느껴지는 바운딩과는 또 다르게 느껴지는 바운스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의 바운스랄까? 그래서 코너를 돌 때 엉덩이를 빼고 뒷바퀴를 누르면서 회전하면 더 뱅크각을 주는 느낌이 들죠. 사실은 그렇게 많이 눕지 않은데도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타이어가 눌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R400으로 스포츠 바이크처럼 깊게 코너를 도는 일은 없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바운딩은 주행했을 때의 재미의 요소라 볼 수 있겠습니다. SR400은 400cc 단기통 엔진입니다. 오래 타면 탈수록 진동이 온몸으로 느껴지죠.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피로감은 감안해야 할 것 같아요. 80km가 넘어가면서 사이드미러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동이 매우 심합니다. 앞서 처음 SR400을 소개했을 때 1978년 날 것 그대로라고 표현했는데요. 신형 인젝션 모델의 주행감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기어 비율이 정직해졌으며 스로틀 반응은 모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도 단기통 바이크의 배기음과 진동은 그대로 있는 것 같네요. 과거 카브레이터 방식의 SR400을 탔던 라이더들에게 추억이 상쇄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정체성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초보 라이더들에게 불편하고 낯선 요소들이 많아 걱정되긴 하네요. SR400을 통해 예전의 단기통의 감성을 찾기를 원하시는 라이더들에게 또 비록 인젝션 모델이긴 하지만 공랭 단기통을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에 클래식 바이크를 컬렉팅 하시는 라이더들에게 SR400을 추천해 보겠습니다.